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파국은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미 미국의 패권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기로 결정했고 치밀한 기획된 파국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모든 행동은 중국과의 신동맹 구축을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불순한 동맹국에 대한 징벌로 오판했습니다. 미군 철수와 25%의 보복 관세가 발표되자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자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던진 경제적 제재는 한국이 서방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중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가장 중요한 동맹 거점을 경쟁국에 넘겨준 것입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대규모 반미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정부와 친중 세력이 주도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포갑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규탄했고 미군 철수 반대 여론은 구시대적 사대주의로 몰아갔습니다. 이념 갈등과 사회적 혼란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직후 북한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중재 아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듯한 위장된 평화 모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중국, 한국, 북한 간의 동북아 평화 경제 공동체 구상이 발표되며 새로운 패권 구조가 국제사회에 공표되었습니다. 신동맹의 핵심은 중국의 전방위적인 관여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군이 떠난 주요 기지에 중국, 한국 연합훈련기지 명목으로 정찰 자산과 병력을 배치하며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군 지휘부에는 공동작전사령관 명목의 중국군 장성이 파견되어 작전 표준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경제 기반은 즉시 재편되었습니다. 자본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비어버린 반도체, 바이오, 통신 등 핵심 첨단 산업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각 폐지하여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관광 문화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관광객이 유입되었고 한국 내 모든 미디어 콘텐츠는 중국의 검열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통제 역시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공동 번영 가치가 한국 교육 및 문화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정부와 미디어를 통해 신국가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외교관들은 모두 경질되었고 한국 외교부는 사실상 중국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징벌적 철수가 최악의 패착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금융 제재와 기술 제재를 시도했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시장에 편입되어 충격이 미미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수모는 전 세계 동맹국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2도련선을 급히 구축해야 했지만 한국의 이탈은 태평양 방어선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라는 교두보를 발판 삼아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획된 파국 전략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충격이 완화되었고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국가 주권과 자율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독립된 국가지만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핵심 위성국가로 전락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획된 파국은 패권의 이동을 완성하는 비극적인 승리였습니다.